네, 울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여기는 에듀 콘서트 제3회 교실입니다. 자, 꿈 가득하고 열정 가득하고 패기 가득한 고등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열입니다. 자, 오늘 미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미래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서 올까요? 지금부터 미래가 온다. 미래는 저희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공이다. 야, 이 미래 주인공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든든하죠? 예. 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참 밝다. 그런 생각 또 확신 또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기술에서 온다고도 합니다. 우리 사람보다 이 기술의 변화, 이 기술의 진화가 훨씬 더 빠르죠, 아무래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기술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도 함께 또 변해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미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오늘 모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 미래 포럼 박영숙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미래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한다. 빛의 속도로 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에 안경이 없었을 때는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대강 살았어요. 자, 눈을 이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이 바이오 아이라고 눈을 집어넣어서 2km까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는 정말 이제 뭐 슈퍼히로 우리가 멀리 뛸 수도 있고 수영을 오래 물속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그 바이오 인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알파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그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많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사라지면 2.3개가 새로 나온다. 근데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에 내가 어떤 스킬을 가져야 하나.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게요. 최초의 미래 예측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1886년에 7년 너무 많은 마차들이 런던으로 돌아와서 마차는 말이 끌었어요. 처음에는 2시간만 말똥을 치우다가 그죠? 말똥수거협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새벽 3시, 4시 끝이 없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여서 예측을 해봤어요. 100년 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측을 해봤더니 결국 100년 후가 되면 런던의 2층 집까지 말똥으로 뒤덮인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말은 안 되네. 그죠? 말은 안 되네. 마차는 안 되네. 뭐가 다른 게 없을까? 그게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의 시대도 간다.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하이퍼루프라고 2000km 달리는 진공 자기 부상 열차가 나오고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성, 사라지는 게 많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게 농업입니다. 1700년도는 5%의 성직자와 95%의 농민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1900년도에 미국에서는 절반이 농민이고 1945년이 되면서 너무 많은 이제 자동차가 나왔죠. 1900년도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트랙터가 나와서 1000명, 2000명의 농민이 하던 일을 다 가져갔어요. 농민들이 할 일을 이룬 거죠. 그 농민은 다 굶어 죽었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농민들은 트랙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내가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를 하면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저희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인간은 변화에 우선 저항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은 그 기술의 시발점은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들어봤죠. 큰 저널지에 내가 15년 연구해서 드디어 그 기술을 인정을 받아요. 그 기술을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특허를 신청해서 5개월, 1년 지나면 특허 받고 시제품 나오고 시제품이 나와서 대량으로 그죠 제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공하면은 그 방향으로 확 사람들이 옮겨가요. 그게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지금 이런 스마트폰이 없다가 새로 생겼죠. 그리고 이 미래 예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 사이언스지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느냐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도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UN 미래 보고서 2050 11년 동안 보고서를 냈는데 많이 틀렸어요. 아유 죄송해요. 많이 틀렸어요. 대부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컴퓨터 어떻게 변할까? 전화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죠? 2025년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없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처음에 컴퓨터는 저 데이터 센터에서 200억, 800억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먼 곳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PC로 왔다가 노트북으로 왔다가 스마트폰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스마트폰 두드려 부숴요. 지금 현재 화가 나서 데이터를 다 잃어버려서. 자, 스마트폰 다음에는 아이워치. 지금 저도 끼고 있는데 그죠? 아이워치. 잘 안 껴요. 오늘은 온다고 시간 본다고 지금 끼고 왔는데 그죠? 저희는 아이워치 끝났다 이렇게 봐요. 이미 끝났다. 2년 전에. 아이워치 다음에 뭐가 나올까 보세요. 자,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스마트워치에 어플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손목에서 눈까지 왔어요. 안경 꼈어요. 제가 구글 글래스. 요 놈도 끝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렌즈 나왔어요. 렌즈. 렌즈 속에 전화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구글 렌즈, 뭐 삼성에서도 렌즈를 개발한다 그래요. 여기 다 집어넣었죠. 보세요. 이게 성공할 것인가 뭐가 성공할 것인가 몰라요. 이것도 나왔어요. 팔에 팔뚝에다가 화면을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전화 받아요. 전화 누르면 소리는 안 나게 해놨는데 그죠 전화를 받고 이메일 보내죠. 전화 받죠. 트위터 페이스북 다 보죠. 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2025년이 되면 몸속으로 들어간다. 바이오 컴퓨터가 나온다. 몸속에 칩을 하나 들어가요. 이거 누르면 화면이 벽에 쏘는 거예요. 아니면은 홀로그램으로 화면을 쏠 수 있거나 홀로렌즈라고 MS 빌 게이츠 회사에서 홀로렌즈를 개발해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이 사람이에요. 자기를 촬영해서 그죠? 자기가 홀로렌즈로 촬영하면 이제 화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홀로그램 화면을 광고로 찍어가지고 길거리에 광고가 그냥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이거는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핸드폰 막 접어가지고 그죠? 가지고 다니고 이거 이렇게 핸드폰 끊기도 힘들어요. 팔도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지금 만화 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미 시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도 막 이렇게 누르기 귀찮죠. 이렇게 하면 게임으로 빵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하루에 제가 5년 전만 해도 약 5,000개 새로운 기술을 읽었어요. 전 세계에서. 요즘에 한 10,000개 정도가 와요, 저한테. 다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제목만 지나가고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읽을 수 없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이게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제 집어넣어요. 어디에다가, 팔뚝에다가. 이 팀 캐넌이라는 사람은 시리카디아 1.0이라고 자기가 컴퓨터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찢어가지고 지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DIY 사이보그다 그래요. DIY 지가 했으니까. 지금 수술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친구가 전부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안 아프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처음으로 바이오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 될 거야. 500불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기술 그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도 하고 발명하고 그래서 미래가 흘러간다, 미래가 변한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은 이만하지만 아까 봤죠? 집채만한 컴퓨터가, 그죠?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왔듯이 2025년이 되면 저희는 점 하나로 간다, 이렇게 봐요. 점 하나. 여기에 점이 있어요. 예, 칩으로 들은 거죠. 이걸 눌러요. 여기다 voice recognition, 음성 인식기기 해서 어이, 얘 순자한테 20만 원 보내니? 얘가 돈을 보내는 거죠. 화면 쏘면 밖에 벽에다가 화면 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50년이 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거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얘도 인공지능이고, 로봇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 감았다가 못하죠. 멀리서 보면 정말 사람 같아요. 그죠? 정말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아주 표정이, 그죠? 정확하게 사람 표정을 짓고 있어요. 누가 사람인지 몰라, 그죠? 두 사람은 사람이고 두 사람은 로봇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히로시라고. 지 얼굴하고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지 목소리하고 똑같이 목소리도 만들어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로봇 모습으로 다가오든가 할 거예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볼 수도 있겠죠. 뒤돌아보면 사람이 아니야, 그죠? 얼굴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인간은 뭐를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스킬을 가질까? 그거를 제가 저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얘는 뭐냐 하면 라모나라고 있어요. 라모나. kurzweil.ai.net. 이 라모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어 배우면 돼, 영어.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부터 나하고 대화를 해요. 우리 아들이 여드름이 났는데 우리 아들 여드름 어떻게 처리할까? 뭐 내가 이렇게 걱정했더니 무슨 액니 크림 뭘 발라라 가르쳐줬어요. 뭐든지 물어보면 돼, 인공지능한테. 그죠? 그거 발랐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하니까 너 그 옛날에 너희 아들 여드름 그 약 발라서 다 나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10년 전에. 다 기억해. What is AI? AI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3페이지를 절절절절 읽어주고 헤드셋 쓰면 다 들어줘요.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유학 갈 필요 없다. 얘하고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얘한테 물어봐요. 그뿐만 아니라 교육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요. 저희는 이제 꼭 대학을 가야 한다. 반드시 대학 가야지만 내가 일자리를 가진다.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여기에 바이오 칩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게 15개. 이거를 일렉트로드라 그래요. 지금 헤드셋에 썼죠. 얘가 나의 브레인을 읽어요. 브레인 웨이브를, 뇌파를 읽어요. 그죠? 이걸 누가 개발했냐면 뉴로스카이라고 스탠리 양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뇌파를 읽는 칩이, 바이오 칩이 하나 달려 있어요. 일렉트로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시험 문제 1번 보여줘요. 그러면 뇌파가 보고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얘가 알아요. 1번을 안다는 거예요. 2번 문제를 보여줘요. 깜깜해요. 뇌파가 움직이지 않아. 2번 몰라요. 앞으로 시험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뇌파, 그죠? 헤드셋만 쓰면 얘가 이 문제를 아는구나, 얘가 이 문제를 모르는구나, 다 파악이 돼요. 연필 굴르기 해서 10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칩 아까 봤죠? 2025년부터 칩을 집어넣어요. 아까 봤죠? 그렇게 되면 또 시험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미래학자들이. 왜? 모든 사람이 칩을 넣기 시작해요. 2025년 정도부터. 그러면 수능 시험 볼 때 무슨 울산 고등학교 앞에 의사가 칼 들고 100명이 서 있어야 돼. 칩 빼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칩을 빼내야 되니까 피 흘리면서 못하죠. 그래서 시험의 의미가 사라진다. 2025년 이후에. 시험 문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2 더하기 2는 4 이런 거 안 나오고, 기후변화 네가 어떻게 해결할래? 빈부격차 어떻게 해결할래? 그죠?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할래? 민주주의 발전 어떻게 해? 이런 거대한 문제가 나와요. 세상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이 많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다양하게 핸드폰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2020년이 되면은 영수국이 없어져요. 영어, 수학, 국어라는 과목이 없어지고 영어, 수학 교과서가 없어지고 4C가 나옵니다. Communications, 이거 의사소통력,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력, Creativity, C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Critical Thinking이라 그래요. 비판력. 그 다음에 Collaboration, 협업력, 그죠? 이런 교사, 이런 교과서가 나와요. 이제 뭐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내가 요거 한 가지 요거만 해서 내가 물리 잘해서 내가 수학 잘해서 시험 받아가지고 천장에 붙여놓고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전부 협업해야 되고 많은 것을 나누어야 된다. 지미 웨일즈라고 위키백과 알죠? 위키피디아 만든 사람이에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절반의 대학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교 가서 배울 게 별로 없다. 위키피디아에 들어오면 다 있어. 위키백과에다가 물어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꼭 하나 배워야 될 게 콜세라입니다. COURSE 에다가 RA 붙여요. 콜세라.org 콜세라.org 들어가면 이 많은 대학들이 무료로 강의를 해요. 무료로. 공짜니까 자꾸 들으면 돼. 자꾸 1000번, 10,000번 들으면 영어 공부도 되고 여러분이 시험도 치고 여기에 등록해서 시험도 치고 무료인데 학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주 기초적인 건 무료지만은 저 위에 고급 과정은 6만 원만 내면 여러분이 수료증을 받아. 수료증. 예? 오, 내가 여기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이니 뭐 여러 대학이 많이 있어요. 그죠? 듀크라든가 뭐 에머리 큰 대학들은 여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교수님 저 너무 집이 가난해서 저 대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요 하버드나 다닐래요. 집에 가서 스탠포드나 다닐래요. 강의가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대학교 과정이 거의 무료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데프니 콜라. 제가 여기 IBM 왓슨 슈퍼컴퓨터인데 또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기 알프스에 무슨 물이다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물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It is 삼다 워터. 이게 인공지능 말이니까. 그리고 뭐 it produces 몇천 톤을 it comes from 예유 아일랜드. 제주도에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삼다수에 대해서만 3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다 시키면 돼. 왜 삼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얘한테 시키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와요. 이미 IBM 왓슨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그리고 애플 같은 데에서는 이제 자 공부하기 싫으니까 여기다가 신경망에 그죠? 매트릭스 영화 봤죠? 매트릭스 영화 다운로드 업로드만 하면 돼. 지식을 이제 이렇게 신경망으로 집어넣고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죠? 이건 애플에서 I think라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자, 이 알파고 뭐 이런 건 문제도 안 돼요. 알파고는 그래도 가장 지능이 낮은 인공지능입니다. 제너럴 AI에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수많은 인공지능을 다 모아가지고 구글에서는 글로벌 브레인 이런 걸 만들어요. 글로벌 브레인. 여러분이 이메일 쓰거나 여러분이 뭐 어디에 홈피에 뭐 올리면 전부 다 구글이 다 가져가 있어요. 구글이 이렇게 글로벌 브레인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2019년 정도에 나온다 그래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어. 왜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최초로 전 세계에서 3개월짜리 대학을 만들었어요. 왜 대학을 4년이나 하나? 3개월만 배우면 그죠? 또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그 기술이 없어져. 1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다 없어져요. 차라리 안 배우는 이만 못하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어서. 3D 프린터 30년 됐는데 그죠? 3D 프린터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최초로 제가 영국 정부에 있으면서 외국에 갔더니 3D 프린터를 보여줬어요. 그때는 노즐 한 개, 구멍 한 개 딱 나와가지고 플라스틱이 녹으면 그저 찍찍찍찍 이게 아유, 언제 사람 되나 그랬는데 30년이 지나니까 몸도 프린트하고요, 신체를 프린트해요. 뭐 온갖 걸 다 심장 프린트하는 거 보세요. 가장 많이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붙여 다니는 게 귀입니다. 귀. 이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사고로. 자기 팔에다가 그죠? 줄기세포 집어넣어 갖고 귀를 키워 가지고 붙여 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귀 보세요. 굉장히 사람 귀 같죠? 이 사람은 사고로 귀를 잃었어요. 귀가 없어졌어. 지가 귀를 디자인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귀를 만들어 붙였어. 스타가 됐어요. 스타.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막 텔레비전에서 인기 짱이에요. 지금 코도 만들어서 프린트해가지고 붙여요. 이렇게 붙이는 거 보세요. 코, 손가락은 뭐 너무 쉽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게 혈관을 프린트한다는 거예요, 그죠? 프린트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 뇌도 지금 미니 뇌 해서 만든 저기가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 프린트한 게 아니고 근데 위 못 만들어가. 위 또는 췌장 이런 거를 프린트를 못해요. 못 만들어요. 왜? 산이 나오니까. 자, 제조업이 앞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서비스 산업의 시대지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봐요. 요거 보면은 8월 20일자에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다 등록이 된 거예요. 어디서? MIT에서 개발한 겁니다. 유리를 프린트해요. 유리는 얼마나 그죠? 온도가 높아요. 1000도씨 이상을 집에서 이 기계로 씩씩 프린트하면 프린트 못할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요거는 2500도 페르나이트니까 뭐 2000도씨 정도 세라믹을 프린트해 놓은 놈을 잘라보려고 이렇게 높은 온도로 자르려고 해도 안 잘려요. 이만큼 튼튼해졌다. 3D 프린트로 프린트한 게 튼튼하다. 또 3D 프린트는 우리가 즉층 이렇게 프린트해서 자꾸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씩 이렇게 프린트하는 게 나왔어요. 자, 쭉 했어요. 저 밑에서 레이저를 깔고 위에 산소를 뿌리니까 그게 통과되면서 시에게 달려와요. 구글이 샀어요. 카본 3D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GE 같은 데는 메탈, 금속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비행기에 써요. 응? 프린트 해가지고 장난감을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787, 보잉 787에 쓰고 있는 엔진을 3D로 프린트한 겁니다. 이런 정도로 3D 프린트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집도 프린트해요. 이렇게 집을 3D 프린트로 프린트하면 가격이 얼마냐 하면 500만 원, 15평에. 여러분 세대는 집을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가 무진장 싸져요. 옷도 프린트를 해서 그냥 입어요. 새로운 걸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제조업의 일자리는 서구에서는 얼마에 2040년이 되면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입고 있으면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 이겁니다. 3일 동안 뭐 영양분을 여러분이 패치 붙여요, 그죠? 패치 붙이면 나의 몸에 뭐 니코틴을 그죠? 담배 끊는 패치 같은 것도 니코틴을 흡수해주는 이렇게 피부로 이 스킨을 붙이면 피부 몸속으로 그죠? 영양분을 전부 다 섭취해줘서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돼. 이런 옷도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밥은 옷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도 이거는 배양육이에요. 제가 배양육이라고 인공고기 하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죠? 컬처드 밋 새로 나온 모든 기술은 제가 한국말로 붙여요. 제일 먼저 보니까 그죠? 배양육이라는 말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공지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집단지성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이걸 한국말로 바꿔야 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산삼 배양 주스 저거 다 해서 배양자를 내가 딱 빌려왔어요. 그래서 배양육 이렇게 고기를 배양해서 먹어요. 세르게이 브린이 이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마크 포스트예요. 마스트리츠 대학교 교수예요.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트리츠 대학교 교수. 저 오른쪽에 보면 줄기세포를 갖다 놓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목살, 엉덩이살, 갈매기살 갖다 놓고 똑똑 스피룰리나 미세조를 떨어뜨리면 뭉실뭉실 뭐 병균 자라듯이 왼쪽에 이렇게 자라요. 2주 3주 만에 고기로 자라요.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인구가 그죠?
93억, 95억이 되는데 육류 소비가 3배로 늘어나요. 지금도 땅이 없어요. 3배로 늘어나면 지구가 3개가 필요해. 불가능해요. 지구 3개도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공장에서 큰 빌딩에서 배양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배양해서 먹는다. 앞으로 자동차의 시대가 아까 봤죠? 마차 역사 3000년에 마차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마차가 말이 똥을 싸니까 똥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1900년도입니다. 뉴욕의 피스 애버뉴 5번가예요. 뉴욕 5번가에 마차 역사 3000년에 마차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3000년. 그런데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한 대 딱 등장했어요. 1900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가 자동차 공장을 6년이나 두드려 부쉈어요.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자기들 산업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부채 공장 아저씨들이 선풍기 공장 1년 동안 두드려 부쉈어요.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직조 공장, 방직 공장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왜 공장에 기계 두드려 부쉈다 들어봤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인간은 그래도 결국은 자동차를 확 바꿨습니다. 1913년, 그죠? 1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이 뉴욕의 피스 애버뉴예요. 그리고 부활절 날이에요.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 설명이 붙어 있어요. 13년 만에 1900년도인데도 그죠? 이렇게 신기술이 나와서 마차 기술을 싹 없앴습니다. 그때 13년인데 이제는 13년 안 걸려요.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국감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국정감사, 그죠? 국정감사에서 에너지혁명 2030이라는 책, 토니 세바라는 사람이 썼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예요. 저하고 같이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 소멸한다. 그리고 한전도 사라질 수 있고 자동차 회사도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다 사라지면 산자부가 사라진다. 이거 당신이 와서 이야기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감에 출두해가지고 그죠 지금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빨리 세상이 바뀌어서 결국은 많은 것이 사라져요. 어떡하겠어요? 왜 사라지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2000개의 움직이는 부품이 있어요. 2000개 움직이는 부품. 이렇게 많은 부품이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 자동차라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2000개를 18개로 줄였어요. 자, 움직이는 부품이 2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움직이다가 고장이 나요. 따라가지고 뭐 바퀴가 따라가지고 고장이 나서 10년밖에 못 쓰는데 18밖에 없으면은 100년 쓸 수도 있어요. 80년 쓸 수도 있어요. 자동차 한 대 가지고 100년, 50년, 80년 쓰면 자동차 회사가 망해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다시 안 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부 전기차로 가면 석유를 안 써요. 그죠? 전기차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서 석유, 석탄, 핵발전 이렇게 복잡한 이런 교통 혼잡도 없어질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앞으로 드론까지 공세를 해서 드론, 아마존이 이렇게 딱 드론으로 배달을 해줘요. 그러면 자동차로 배달 안 하고 이제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겠죠? 거의 무료로 배달한다. 이것도 광고 보면 무료로 배달한다. 택배가 무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3-4시간대로 운송하는 이런 운송 기술이 나와서 드론이 3시간대로 운송을 하면 배가 필요 없어요. 그죠? 배에 낑낑 실어볼 필요 없죠. 여기서 3-4시간. 이런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드론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나르는 자동차까지 자동차의 종류도 무진장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제 세상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의 후예도 지금 현재도 나와 있는데 미래는 더 많이 발전해서 오작동도 없을 거고 홀로그램으로 수중하면서 막 그림도 나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언어 변환 없이 입력함으로써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자기 맘대로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또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더 편리한 사회가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쪽이나 외국 쪽으로 나가서 노인분들 아니면은 소아 그런 사람들을 장애에 대해서 좀 재활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쪽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꿈이란 게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면 그게 꿈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고 지금도 많은 좋으신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은 제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후에 한의사가 되어서 그 당시 사회인 고령사의 그 문제가 될 병인 그 난치병을 한의학뿐만이 아니라 서양의학까지 합쳐서 20년 후에 나야 반가워. 지금 너라면 충분히 거기서도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면 한국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안녕. 자, 지금까지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듣다 보니까 미래에 나오는 어떤 온갖 최신의 그 도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 한 편을 공상 과학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보고 나서 또 이제 현실에 오니까 다시 또 이제 현실에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좀 어땠어요? 지금 표정이 미래하고 지금하고 좀 시차적이 안 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앞에 앉은 학생은. 3D 프린터.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3D 프린터 나오는 네. 걸 보니까 뭐랄까요? 그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네. 뭐나 하나 뚝딱 하면 그냥 나오고 뭐 그렇죠. 지니 요술램프처럼요. 3D 프린터 제가 28년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저거 뭐 말도 안 된다, 뻥이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요즘에 보면 3D 프린터에 대한 새로운 발명 이런 것들이 그죠? 뭐 하루에도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뭐 전방이죠, 그죠? 의식주를 3D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대 2030년이 지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 3D가 다 해주니까 우리가 특별히 일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저희는 기본 소득도 나온다라고 봐요.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있잖아요. 그 재료는 그럼 누가 만들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면 3D 프린터 자체를 만들면은 이제 망해요. 3D 프린터의 잉크 개발자가 가장 돈을 번다. 잉크 알겠죠? 카트리지. 그거는 우리가 세탁기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타이 사듯이 그죠? 음식물 재료 그게 잉크라 그래요. 잉크 또는 재료, 소재는 뭐 그죠? 그쪽 분야로 연구하면 됩니다. 예. 그 아까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진다. 네. 예, 저도 사실 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아이도 꿈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 모두 꿈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술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없어지는 직업이 생긴다. 그럼 그 꿈을 지금까지 키웠던 학생들, 내 꿈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좀 뭐랄까 좀 낙담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옛날에는 60세, 65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이제 130세까지 산다. 또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내가 대학교 때 배운 전공을 가지고 60평생 또는 뭐 80평생 100년 동안 먹고 산다. 얌체죠, 얌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자리가 아닌 거의 30개의 직장을 옮기면서 살아간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스템 교육이라 그래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그 다음에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문학,
그다음에 뭐 예술 또는 철학 40세에 배우고 80세에 배우고 90세에 온라인 아까 봤죠. 온라인 과정에 무료 과정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바일 핸드폰 속에서도 배우고. 그래서 정보 교육, 대학 교육은 무료다. 자꾸 배우고 조금 더 변형시켜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스킬 배워놔야 하는 거는 컴퓨터, 코딩, 그죠? 그래도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이 점점 쉬워져요. 빨간 단추 누르고 노란 단추 누르고 띡띡띡 해서 수학을 배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네,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 네. 수학을 해야 한다. 그 말씀하시니까요. 갑자기 표정들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장면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그 뇌파라고 해야 되나요? 뇌파를 또 인지를 하고 TBCS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참 내 마음 몰라준다. 예. 이제는 내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이렇게 몸속에 쉬운 세상이 온다. 저희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예. 풍요의 세상이 온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한다. 2030년 이후 저희는 이렇게 보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래엔 그런 세상이 오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지금부터 손을 놔도 된다. 아니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저도 궁금한 게 상당히 많지만요. 우리 학생들도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을 아주 높이 번쩍 들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고에 재학 중인 1학년 김민수 학생입니다. 네. 저는 이제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미래 예측 방법론이라고 방법론을 약 40여 개를 개발을 해놔서 시나리오 들어봤죠? 시나리오 기법. 이러이러한 기술이 나오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떤 세상이 나오고 뭐 델파이 기법, 그다음에 로드매핑 뭐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과학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게 미래 예측 방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또 미국 사람들끼리만 하면은 100% 틀려. 왜냐하면 카레 인도 1등하고 우리는 뭐 김치 1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희는 UN 미래 보고서 3,500명이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쓴 책은 오히려 독약이다. 지가 알아봤자. 아니면 바이오 학자가 쓰면 바이오를 크게 부풀리고 나노 학자는 나이를 크게. 우리는 3,500명이 토론을 해서 그죠. 싸워서 자 2050년은 이런 모양일 거야. 2030년은 이런 모양으로 갈 거야. 2025년이 되면 바이오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노트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칩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정부에서 대부분 예측합니다. 제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정부에서 큰 예측들을 해가요. 자, 이번에는 박영숙 대표님께서요. 지금 함께한 우리 학생들 눈빛이나 네. 얼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좀 예측을 잠깐 좀 해주시죠. 네네. 울산고등학교 정말 좋은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영수국 뭐 요거만 해서 내가 상대방하고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봤죠? 구글, 애플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서 무슨 기술을 또 개발해서 나 혼자 뭐 개발 못해요. 전부 다 온라인상에 들어가면 온갖 이런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팀에 온라인상에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내가 뭘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가. 앞으로 대기업들이 많이 사라져요. 대기업들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1인 기업이 90%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지금 애플이나 구글도 1인 기업 하다가 그렇게 커졌잖아요. 이처럼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공무원 되거나 내가 반드시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그거 편안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한번 새로운 미래를
뭐 믿어봐야 본전이다. 아니면은 그죠 과감한 미래의 도전자가 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다는 학생이 있으면은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을게요. 이번에 저 객석 쪽에서 한번 좀 제일 먼저 손들었던. 제가 궁금한 점은요.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많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에 대한 것 중에 윤리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는 UN 미래 포럼이나 제가 EU 미래 포럼, OECD 미래 포럼, 미래 국제기구 18개 한국 대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 팀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물 부족 우리가 15대 과제를 해요. 물 부족, 환경오염, 민주주의 발전 뭐 등등 하는데 그 13번 과제가 윤리도덕이에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그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어려운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15년 전부터 이런 분야는 개발을 하지 말자. 요러한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요런 곳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미리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라고 해요. 위험한 곳에 특히 나노 기술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인간 너무 적은 이 소재가 인간의 몸속에 축적이 되면은 그죠? 인간에게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개발하지 못하게 하자, 개발하지 말자. 그다음에 로봇이 인간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의 권리 장전해서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그죠? 로봇에게 아예 뇌에다가 심어줘요. 라든가 다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래학자들이 50년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로보캅도 그렇게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질문 한 개 더 받을게요. 저 위쪽에 제일 먼저 들었던. 그게 앞으로 기술이 바뀌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길 건데요. 그러면은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네, 아유 러다이트 운동도 알고 계시네. 기계 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그 기계를 두드려 부수는 게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그죠? 네.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인공지능 또는 로봇은 우리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걔들이 일단은 우리가 잘만 시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걔네들만 일 열심히 시키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소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8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줘요. 알래스카 같은 데는 태어나기만 하면 40만 원을 줘요. 그렇게 줬더니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더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일자리 work이라 그래요, 그죠? work하고 job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자리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지만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아까 봤죠? 의식주가 굉장히 싸지고 에너지도 솔라 이야기를 못했지만 솔라가 나와서 거의 굉장히 싸져요. 교통도 인공지능 빨리 지나가는 게 거의 무료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왜 돈을 벌어요, 그죠?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면 일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10%의 창조층이 막 나가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재미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있죠. 나가서 열심히 일을 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워크 이런 것도 하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 깨달음을 느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일자리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 2030년 이후 여러분은 그 세대에 살아요. 저희들처럼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러다이트 운동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글쎄요. 어떤 직장을 구해서 어떤 직장이 될 것이냐 그거보다는 어떤 직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죠. 사회인이 될 것이다. 네네. 그걸 또 네.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미래에 대한 여행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떠나면서 어떤 가슴 설렘이 좀 가득하지 않을까, 우리 특히 젊은 학생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 여행 갔다 오는데 아주 멋진 가이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박영숙 UN 미래 포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